자,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? 오늘 그 발표 뒤에 숨겨진 어쩌면 대부분이 놓쳐버린 진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. 아니, 상식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좋은 소식이잖아요? 그런데 반응은 뭐 미지근했어요.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어떤 전문가가 지금 경제 상황을 정말 재밌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가 지금 엄청난 교통체증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. 근데 사실 바로 저 코너만 돌면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었던 거죠.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교통체증은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? 우선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이었던 연준의 좀 헷갈리는 메시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연준의 행동이요? 이건 뭐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한쪽에서는 0.25% 금리 인하라는 선물을 딱 줬는데 다른 한쪽에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추가 인하는 기대하지 마세요 하고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죠. 이러니까 시장이 어때요? 당연히 갈피를 못 잡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파월 의장의 그 말이 진짜 중요한 뭔가를 감추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면 어떨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시장이 진짜로 주목했어야 할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. 자, 이 진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양적 긴축, 영어로는 QT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. 아주 간단해요. 경제에 돈을 쏟아붓는 걸 양적 완화, 즉 돈풀기라고 하잖아요. QT는 정반대예요. 그 풀어놨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, 말하자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죠.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모든 사람들이 파월 의장의 말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연준은 뒤에서 조용히 정말 엄청난 행동을 했어요. 그게 뭐냐? 바로 그 양적 긴축, QT를 끝내버린 겁니다.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. 자, 생각해보세요. 돈줄을 꽉 쥐고 있다가 그걸 딱 멈췄다?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이건 사실상 이제 다시 돈 풀 준비를 하겠다. 즉, 양적 완화, QE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겁니다. 다음 스텝은 돈 풀기다라는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거죠. 그리고 이 결정에 일으킨 파장은요, 단순히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. 이건 전 세계 금융시장에 거대한 쓰나미를 보낸 것과 같아요.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연준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한테 자, 이제 너희도 움직여도 돼 하고 청신호를 딱 켜준 셈이 된 거예요. 유럽, 일본, 영국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이제 눈치 안 보고 긴축을 멈추고 돈 풀 준비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. 결국 전 세계가 다 같이 돈을 푸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유동성 파티가 시작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셈이죠. 자, 그럼 이렇게 풀리는 돈들은 과연 전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쩌면 거대한 자산 버블의 아주 초기 단계에 서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전문가들은 이 넘치는 유동성이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,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오르는 시장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시스템에 돈이 막 넘쳐나면요, 그럴듯한 이야기만 있으면 그게 기술주든 금이든 암호화폐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. 아니, 지금도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.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지금 이 거대한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제 겨우 10분의 3 지점,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한 3회 초 정도에 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죠. 왜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보냐면 바로 이 데이터 때문입니다. 경제 규모, 즉 GDP 대비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보세요. 아직 코로나 때 찍었던 그 엄청난 정점에는 한창 못 미치거든요. 그 말은 뭐다? 그때랑 비교하면 아직도 돈을 더 풀 수 있는 연료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 아시죠?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습니다. 버블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.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언제 이 파티에서 빠져나와야 할까요? 그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.
진짜 위험 신호는 과잉 투자입니다. 이게 뭐냐면 돈이 AI처럼 뭔가 생산적인 분야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별 의미 없는 비생산적인 자산이나 산업에까지 마구잡이로 흘러 들어갈 때 그때가 바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. 시장이 이성을 잃고 광기에 휩싸였다는 명백한 신호죠.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이 위험 신호를 우리 같은 일반인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공식도 진짜 간단해요. 그냥 인터넷에서 그 나라의 총 투자액을 찾아서 GDP로 나누기만 하면 끝입니다.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30%를 넘어가면 경제 과열이라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어요.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의 이 비율이 정확히 이 30%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? 앞으로의 전략,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앞으로 한 1년 정도는요, 계속 풀리는 돈의 힘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는 투자자들에게 꽤 유리한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품이 터질 수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그 과잉 투자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. 결국 이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. 모든 것이 오르는 랠리,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진짜 가치와 순수한 광기를 어떻게 구별해 내시겠습니까?